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만 6세에서 7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는 그래도 아이의 성장 곡선을 보면서 좀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 곡선을 봤을 때 또래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아니면 사춘기 증상과 함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이때는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장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닫혀버리기 때문에 성장 골든타임을 꼭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1년에 약 5cm에서 6cm 정도 자라는 반면에 우리가 사춘기 급성장 시기에는 1년에 약 8cm에서 10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좀 느리다든지 아니면은 성장 속도는 그래도 5cm 정도로 괜찮은데 또래에 비해서 여전히 키가 좀 작다 싶을 때는 이때는 꼭 소아내분비 전문의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단순하게 이렇게 주사 치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판의 상태와 성장 호르몬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꾸준히 경과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성장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별다른 원인이 없는 특발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골밀도가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면역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대사 기능이 조금 약해지면서 성인병이 특히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래의 어떤 시선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든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좀 포용해서 진단해주고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명에게 좀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진료 형태는 키와 체중, 그 다음에 성장판의 상태를 먼저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키가 이제 매우 작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 검사, 유발 검사가 필요하겠고 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난 이후에 보호자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치료는 보호자분들께서 집에서 자가 주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치료 전 과정에 걸쳐서 소아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잘 관리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성조숙증은 키를 작게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판을 조기에 다치게 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최종 성인 키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아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고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가 어떤 성조숙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빠르게 소아내분비 분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하셔야 되고 성조숙증의 어떤 증상과 정상적인 사춘기 변화를 감별하는 것이 부모님들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내분비 클리닉을 찾아서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진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초등학생 저학년 하나였고요. 아이가 키가 또래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위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아니었고 성장판 상태라든지 성장 호르몬 분비량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였고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약 5cm 정도 자랐었는데 성장 호르몬 치료 이후에는 약 11cm 정도 크게 자라게 돼서 또래 평균 키 정도는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아이가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고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아이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삶의 질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소아내분비 클리닉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수면 환경이 좀 좋지 않아지고 늦게 자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좀 고쳐줘야 되고요. 영양면에 있어서는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등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줄넘기 운동 같은 성장판 자극 운동이라든지 본인 체중을 이용한 스트레칭 등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아이 키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사실 예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잘 하고 혈액검사라든지 또 내시경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